어디까지 가? 언니는? 진짜? 어디 있어? 몰라? 너무 가. 되게 멀어? 머니까 기차 가겠지. 가까우면 기차 신청 안 했을 거 아니야. 모현읍? 야, 모현읍, 읍이야? 읍이면은, 야, 읍에도 대학교가 있어? 야, 보통 읍이면은, 야, 금년읍이잖아. 야, 잠깐만. 야, 우리 군면읍인데 읍에 대학교가, 그러니까 읍에 있을 수 있지. 근데 거기 하나 있는 거겠지. 근데 읍이다 이거지. 행신동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죠? 지방은 군면읍인 거 아니죠? 동 아니고, 그지? 뭐, 그지? 약간, 뭐, 헛소리 좀 했고요. 진도에 또 나가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는 이거 개념 플러스 이용 좀 하고, 후반부에는 또 뭐, 쌤 좀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백양고는 시험이 4주밖에 안 남고요. 그 다음에 화수고는 5주가 남게 되는, 4주가 남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3주 남으면 이제 거의 이제 또 미친듯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다 이렇게 거의 갔어요. 슬프죠? 뭐 이렇게 금방 가. 2학기가 진짜 바람과 같이 가거든. 여러분들 거기 중간고사 끝나고 추석하고 놀잖아요. 오면 또 4주인가 5주 뒤에 또 기말고사가 그렇게 있을 겁니다. 거의 뭐 스펙터클해요. 거의 막 수행평가하고 보통 이제 뻔하거든요. 추석 끝나고 수행평가하면 수행평가 끝나자마자 한두 주 하다 보면 5주 뒤에 또 4주 뒤에 또 기말고사 이렇게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바쁜, 그래도 추석 때 잘 재충전 충전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노는 거는 뭐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놀아서 방전이 돼서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제 가장 좋은 게 학통 같은 거 좀 보는 거거든요. 학통 공부. 완전히 다 놀잖아? 그러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그게 나 다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뭐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조금씩 해놓는 게 휴유증이 조금 덜해요. 이제 끝나고 왔을 때. 자, 위로 던진 물체의 가속도인데 물체의 최고 높이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x를 줬죠? 위치를 줬어요. 3번에서. 자, 이건 개념편, 개념 플러스 유형입니다. 필수제 3번, 페이지 131페이지. 땡뚱맞게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세하다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위치를 줬어요. 시간에 대해서 준 거죠. 갑분사 물리. 그죠? 자, 얘를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뭐가 되죠?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속도가 나오죠? vt가 나오죠? vt. 순간 속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최고 높이냐? 속도가 몇이 됐을 때 최고 높이죠? 속도가? 최위로 올라가면 속도가 몇이 되겠니? 우리 다현아. 최위 올라가서 속도가 몇이 될 것 같아요? 공을 딱 던지잖아. 최위에 가면은 딱 속도가 몇이 되죠? 0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멈춰 사전에. 최고 높이일 때는 속도가 몇일 때다? 0일 때다. 그때 t가 몇이다? 4다. 4초가 됐을 때 최고 높이 올라간 거죠. 되게 높게 열심히 던졌나봐요. 생각보다. 그래서 t가 4초일 때니까 그때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디다 대입한다? 위치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1번이에요. 최고 높이. 그럼 대입하면은 160, x는 4, 4, 16. 160에다가 16 곱하기 5는 80이니까 80이 나옵니다. 80m. 80m가 최고 높이가 되고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는 어디서 구하면 되냐? 위치가 몇이야? 지면에 떨어졌다는 걸 높이, 그 위치가 몇이 됐다는 얘기죠? 높이가 이제 몇이 됐다는 거죠? 0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면에 떨어질 때의 시간을 구하려면 여기서 0이라고 보면 돼요. 높이가 0일 때.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떨어진 거겠죠? 이제 짐에 더할 때. 그러면 얘가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8이 나와서 8초일 때. t가 8초일 때가 지면에 떨어질 때야. 최고 높이랑 반반이네. 반반. 다섯 동안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중력 가속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중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겠죠.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8초일 때 속도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V8을 구하는 거. V8은 40 마이너스 80이니까 마이너스 40m/s가 나옵니다. 그런 S가 있습니다. 단위 안 적어도 뭐라 그러진 않아요. 물리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 선택한 사람 없죠? 그죠? 네, 물리는 먹는 건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필수 4번 넘어갈게요. 여기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풀어보시고요. 근데 얘가 맨날 나와. 모의고사랑 수능에. 꿀잼이에요, 꿀잼. 4점짜리 나와요. 맞아야 되는 거죠. 덥습니까? 춥습니까? 뭐, 괜찮아? 자, 필수 4번. 자, 속도를 봤더니 위치야. 위치 그래프입니다. 위치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속도냐, 위치냐를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위치예요. 이게 속도 그래프도 많이 주거든, 나중에.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속도 그래프인지, 위치 그래프인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잠깐 여기 됐다가, 이게 뭐냐? 이게 마이너스 쪽이라는 거는 뒤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직선이거든요. 이게 1차원에서 움직이는 거야. x좌표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간 거야. 뒤로 갔다가 여기 이때가 최고로 뒤로 간 거죠. 원점에서. 최고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이제 다시 오는 거죠. 이제 0이 됐다가 넘어가서 계속 갔다가 다시 일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때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좌측으로 가는 거고, 이게 우측으로 가는 거고, 이게 다시 좌측으로 가는 거고, 이게 우측으로 가는 거고. 기울기 따라가면 되긴 하거든. 기울기가 속도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에서 가는 데다 A일 때가 언제야? A 여기잖아. 기울기가 음수죠.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C일 때는 여기죠. 기울기가 양수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가 맞아요. 기울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속도예요. 자, B에서 운동 방향 바꾼다. B에서 운동 방향 바뀌죠? 그죠? 음수에서 양수 바뀌잖아. 니은도 맞아요. D에서의 속도는 0이다. D죠? 속도는 기울기죠? D에서 기울기를 봤더니만 기울기 몇이에요? 다현아. 기울기 몇이야? 0이죠? 그럼 속도가 몇인 거야? 0인 겁니다. 디귿도 맞아요. 0tf, 0과 f 사이에 있을 때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 여기 f거든요? 원점을 두 번 찍어요. 여기서 한 번 찍고 여기서 한 번 원점을 찍어요. 원점을 몇 번 지난다? 두 번 지난다. 이거는 0점 찍고 돌파하진 않아요. 근데 두 번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t예요.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뭐 이런 거 뭐 약간 물리 문제 같지 않냐? 수학에 내기 좀 그렇지 않냐? 뭐 낼 수는 있는데 뭐 굳이 수학에서 낼 게 얼마나 많은데 굳이 물리 같은 부분은 이렇게 물리틱한 부분들을 요즘 잘 안 내는 추세예요. 점점. 왜냐면 수학 시험이지 물리 시험이 아니잖아. 야, 물리 본 애들 이거 진짜 이거 뭐 그냥 누가 떠먹기인데. 근데 이게 물리 시험이 아니잖아. 그래서 너무 물리틱한 문제들은 점점 안 내고 있어요. 이게 뭐 내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잘 안 내요. 좀.
그래도 알아야, 기본적인 거 알긴 알아야 돼. 잘 안 낼 뿐인 거지, 내신에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필수 예제 5번부터가 중요하죠. 여기다 별표를 좀 치셔야 됩니다. 필수 5번은 이제 변화율 문제. 아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별표 좀 치시고요. 자, 이게 뻔하거든, 봐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면 그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t로 미분하면 돼. 그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미분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든,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면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 그 다음에 t로 미분해. 그럼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넓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구할 것 같아? 다양한. 넓이를 뭐로 표현하면 되겠어?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야?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부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또 표현한 다음에 뭐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자, 되게 쉽죠? 자, 다시 한번.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넓이의 변화율은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부피의 변화율은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고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얘기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 t로 미분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한글을 잘해야 돼. 한글. 자, 한글을 잘해야 돼. 자, 대봐보자. 필수 5번에서, 필수 5번. 자, 필수 5번에서 이게 두 가지의 용어가 나와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이게 의미를 알아야 돼. 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의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1번에서 그림자, 이게 한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해요.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해요. 그림자의 끝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얘를 t로 미분해요. t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죠. 지금까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위치를 구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냐? 그럼 봐봐. 근데 2번은 보세요. 2번은 달라. 2번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그럼 뭐를 구해야 되냐면 그림자 길이를 구해야 돼. 그림자 길이를 구해야 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그 다음에 t로 미분하는 거야. 이거를 구분해야 돼.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그다음 미분하는 거야. 그림자 끝에 움직이는 속도는 그림자 끝의 위치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위치를 표현하는 거야. 위치를.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좀 차이를 알아야 돼. 길이를 미분하면은 길이의 변화율이 나오는 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냐면 구분하자면 총 네 가지야. 잘 봐. 앞에서는 계속 뭐를 구했냐면 다 위치를 구했어.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다음에 속도를 또 미분하면 뭐가 된다? 우리 수민아? 가속도지. 그러니까 위치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이게 위치로 가는 거야. 그림자 끝에 위치를 미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위치로 갔죠? 근데 여기부터는 달라지는 거야.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은 길이랑 넓이랑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다른 거야, 지금 이게, 의미가. 뭔 말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그림으로 보자고, 그림으로. 이거를 이제 한글에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지금 보니까 사람이 좀 작아요. 1.6m니까. 나보다 또 작네. 그죠? 그래서, 이제 4.8m짜리 전봇대가 있나봐요. 여기서 이제 빛이 비쳐서 사람이 가고 있어요. 사람이 가고 있는데 사람이 1.6m인 거예요. 대충 그래요. 그죠? 우리 수민이가 그리면 더 잘 그릴 텐데 사람은. 그죠?
그때 봐봐. 여기가 그림자 끝의 위치야. 여기가 그림자 끝의 위치야. 그림자 끝 위치인 거고, 그림자 길이는 뭐냐? 그림자 길이는 이거야. 이게 그림자 길이야. 보면 알겠죠? 그림자 길이. 그래서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나타나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봐봐. 사람이 1마스 그림자 매 초 0.8m, 그러니까 초당 0.8m. 그럼 t 시간이 지났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t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니까 1초당 0.8m 움직이니까 이게 0.8t가 됩니다. t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게 0.8m만큼 간 거야. 0.8t만큼. 그때 여기 위치를 구해야 되거든. 끝에 위치를. 좌표로. 맞아. 그러면 닮음을 써야 되는 거야. 1.6 대 4.8이니까 이 닮음비가 몇 대 몇이냐면 1 대 몇이죠? 3이죠. 그럼 요 밑변 이것도 1 대 3이 돼요. 맞죠? 맞아. 그럼 여기 부분이 몇이 되는 거야? 이게 1 대 3이니까 여기 부분이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겠죠? 2가 0.8t니까 1은 몇 t냐? 0.4t. 여기 0.4t야. 여기 위치는 뭐가 되냐? 여기 위치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죠? x좌표니까.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치는 xt라고 할게. 위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xt는? 여기가 끝의 위치니까 여기 위치는 0.8t 더하기 0.4t니까 몇이 되는 거죠? 1.2t가 됩니다. 이게 위치. 자, 근데 길이는, 그림자 길이는 여기야. 그럼 이제 길이는 보통 랭스니까 L을 많이 써요. 랭스니까. 그럼 AT는 뭐가 되는 거야? 0.4t가 돼. 그래서 얘 속도를 구하면 얘를 t로 미분하면 돼. 그럼 미분하면 몇이 나오죠, 수민아? 1.2. 얘는 1.2인 거야. 그 길이 변화를 얘 t로 미분하면 되니까 몇이 나오는 거죠? 0.4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 그림자 끝하고 그림자 길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은근히 애들이 헷갈리더라고. 그러면 5-1번 한번 풀어볼래? 이게 은근히 애들이 헷갈려. 5-1번 풀어봐. 밑에 거. 애들이 은근히 헷갈리더라고. 이거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애들이 은근히 헷갈려요. 이게. 수민이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볼 때마다 상당히 동질감을 느끼면서 밖에 나올 때는 항상 저걸 쓰고, 인간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이폰이랑 너무 비싸긴 해가지고 조금 잊어버리기 좀 타격이 큰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그게 한 개만 잊어버려도 좀 짜증나잖아. 어떻게 해야 돼? 한 개만 잊어버려도 어떻게 참 이렇게 비싼 거야 블루투스 이어폰이. 좀 잊어버려도 조금 타격이 없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 1번 답은 뭐가 나옵니까? 옵니까? 1번 답? 5 나와요? 안 나와요? 걸어간 길이가 지금 5-1번이 2t인가요? 2t죠. 2t. 5-1번에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1.5니까
여기 사람이 1.5. 그러니까 2.5니까 3대 5잖아. 길이비가 3대 5가 됩니다. 이 길이가 지금 뭐냐? 이 길이가 1초당 2m씩 같으니까 이게 2t예요. 그러면 여기가 2죠. 2가 2t니까 3은 3t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그림자 끝의 위치는 5t가 나옵니다. 5t. 그 다음에 길이는 3t가 나옵니다. 미분 때리면 얘는 5가 나오겠고 얘는 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렸어? 다현? 어렵지 않죠? 뭐 의미만 아시면 돼요. 닮음으로 푸는 거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넓이랑 부피에 대한 변화를 하면요. 이제 미분이 끝나요. 신나게 미분이 끝납니다. 자, 마찬가지야. 넓이의 변화를 구하면 넓이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고, 부피의 변화를 구하면 부피를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근데 결론은 미분 공식을 모르다 틀리면 사람이 아닌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결론은 넓이나 부피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싸움인 거지, 뭐 미분 공식을 모르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죠? 미분 공식을 모르다 틀렸다. 야, 이건 뭐 수트를 할 자격이 없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분 공식 몰라. 내가 아직까지 가르쳐봤을 때, 수트를 가르쳤을 때 미분 공식을 까먹어서 틀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수빈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너도 없을 것 같죠? 미분 공식이 뭐 복잡한 공식도 아니고, 미분을 몰라서 틀렸다는 얘기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미분 공식을 몰라서 틀렸습니다. 아주 충격적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 내가.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2mm씩 늘어나도록 했다. 그럼 반지름이 봐봐. RT가 초기의 그 길이가 2cm야. 센치를 기준으로 할게. 매초 0.2cm씩 늘어나는 거죠. 그럼 플러스 0.2t가 됩니다. 2mm니까 0.2cm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서 반지름이 2 플러스 0.2t가 된다고 문제를 준 거야. 왜냐면 반지름이 처음 길이가 2짜리인데 반지름이 매초 2mm씩 늘어나도록 했으니까 2mm는 0.2cm입니다. 그때 건널비. 자, 구의 건널비 공식은요. 구의 건널비 공식은요. 4파이 r 제곱입니다. 구의 건널비 공식은 4파이 r 제곱이고,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구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 구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건널비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냐? 건널비 1번. S는 결론적으로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r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건널비 4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얘를 t로 미분하면 건널비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반지름이 얼마가 됐을 때래요? 반지름이 3이 됐을 때니까 그때 t값은 몇이냐면 그때 t값은 5. 미분해서 5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피 변화율은 V는 3분의 4 파이 R 자리에다가 2 플러스 0.2t의 세제곱. 얘도 미분 때려서 5 대입하는 얘기입니다. 자, 미분하면 ds, dt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 내려오겠죠? 그럼 8파이에다가 2 플러스 0.2t가 되고, 그 다음에 0.2를 미분하면 5분의 1이죠? 5분의 1. 합성함수 이음법.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하면은 dv, dt. 3 내려오니까 4파이 2 플러스 0.2t의 제곱. 그 다음에 아래 제곱하면 5분의 1. 10분의 0.2니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5 대입해요. 5 대입하면은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면 8, 3에 24니까 5분의 24파이. 얘도 이제 5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 4, 36. 5분의 36파이.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미분에 대해서 활용이 끝났어요. 이런 문제 별로 재미없잖아. 잘 안 나오죠, 솔직히 말해. 잘안 출제 많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낼 거 많은데 굳이 저런 거. 뭐 나오면 쉬운 문제예요. 나오면 맞으셔야 됩니다.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예요. 자, 부정적분 잠깐 배우고 쉬도록 합시다.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부정적분 개념이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냐? 부정적분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미분을 거꾸로 한다고 적용해요. 뭐라 거꾸로 한다고요? 미분을 거꾸로 한 거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적분인데 부정이 뭐냐?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정해지지 않은 거냐?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부정적분. 자, 개념을 안 배워요. 적분은. 미안해요. 적분 개념이 빠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테크닉만 배워요. 그러니까 개념을 안 물어봐. 수민아, 뭐라 물어본다고요? 개념 안 물어봐. 원래 개념이 있었거든요? 다 미적분으로 넘겼어요. 문과 애들한테 너네 개념도 사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개념을 얘네들 다 배웠었는데 문과 애들도 개념이 사라졌어요. 구분 구정법이라고 해가지고 개념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적분을 구하게 왜 나왔냐면 잠깐 생각하자면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곡선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구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곡선 넓이 뭐밖에 없는지 알아요? 원, 부채꼴 이런 것만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I don't know. 이런 거 못 구해요. 만약 X 제곱이야. 여기 넓이 구해. 몰라. 이런 거. 이런 곡선 넓이 있으면 여기 넓이 못 구해요, 여기를. 근데 이거를 구하고 싶다. 이게 적분의 시작이었어요. 저게 필요했거든요. 저 넓이 구하는 게. 그래서 수학자들이 사실은 이거 다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면 물리학자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아, 저거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 수학에서 만들어봐. 만든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 이제 라지 fx 대문자가 나와요. 라지 fx를 미분을 해요. 그럼 소문자 fx가 된다라고 네. 약속을 합시다. 라지 fx 대문자 fx는 너무 기니까 좀 없어 보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뭐 스몰 fx, 라지 fx라고 많이 발음을 해요. 일단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fx를 인테그랄 x에서 적분하면은 얘가 다시 뭐가 되냐? 라지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랄은 나중에 뭐 개념 배우면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를 쪼개서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대충 이런 거예요. 이런 곡선의 넓이를 이제 구하고 싶어.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를 직각삼각형으로 이렇게 다 쪼개요. 쪼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차가 생기겠죠.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죠. 그럼 저 오차를 0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잖아? 이 쪼개는 거를 무한대로 쪼개. 그럼 오차가 없어져. 그래서 이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로 만든 다음에 이거 직사각형 넓이가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저걸 쪼갠 거를 몇 개 안 쪼개서 그래. 저걸 무한계로 쪼개. 그게 극한이죠. 그러면 저 쪼갠 게 무한계가 되면 이게 거의 뭐로 바뀌는 거야? 거의 직선으로 바뀌거든요. 이 직선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오차 거의 없어져. 그래서 거의 구하는 게 다 더하는 게 그게 바로 적분이에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 인테그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더한 거야. 더한 거에다 극한을 보내는 거야. 그게 인테그랄의 개념이에요. 더했다. 그게 뭐죠? 시그마예요.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배웠겠지만 다 더하는 개념이 뭐죠? 시그마죠. 그래서 이 인테그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 몰라도 돼요. 이 더한 거를 극한 보내는 거야. 더한 거를. 근데 이제 더한 게 영어로 뭐죠? 더하는 게 그 썸 탈 때 그 썸 말고
더할 때 더하는 게 S, U, M이죠? 그래서 이 S를 길게 쓴 게 인테그랄이에요. S자를 길게 쓴 게 인테그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fx를 쪼개서 더한 다음에 극한 보낸 게 그런 의미예요. 일단 뭐 이게 비슷해. 이게 적분의 의미입니다. 부정적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얘를 미분하면 요게 나와요. 일단 처음에는 미분 거꾸로니까.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원래 게 나와요. 거꾸로 미분 거꾸로. 그때 여기 뭐가 생기냐? 적분상수가 생겨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자, 그래서 거꾸로 보자면 이렇게 가게 되면 미분이에요. 보함수. 이렇게 가면 이걸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가면. 그럼 왜 적분상수가 되게 중요하냐? 미분을 때리면 적분상수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지잖아, 상수는 다. 그러니까 거꾸로 복원됐을 때도 적분상수는 몰라요. 그 적분상수 뭔지 모르니까 뭐라고 본다? C라고 말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x제곱을 미분했어. 이걸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10x가 나오죠. 그죠? 맞아, 맞아. 근데 5x제곱만 미분해서 10x가 나온 게 아니라 5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10x가 나오고 있고요. 5x제곱 더하기 7을 해도 10x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10x를 적분을 때리면 5x제곱이랑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얘를 미분하면 얘인 거니까 이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적분상수가 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미분하면 10x가 나오는 거니까 반대로 갔을 때는 5x제곱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뭐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적분상수라고 불러요. 미분 거꾸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미분 거꾸로예요. 미분 거꾸로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구해요. 4를 적분하면 뭐냐? 뭐를 미분해서 4가 나오냐? 뭐를 미분해야지 4가 나와? 4x 아니야? 그러니까 4x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적분상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x가 나오려면 뭐를 미분해야지 2x 나오냐, 우리 수민아? 뭐를 미분해야지 2x 나오냐? x제곱. x제곱 더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겠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됩니다. 미분 거꾸로가 부정적분이에요. 이해됐죠? 너무 어려워요? 개념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미분 거꾸로 한 게 부정적분이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 자, 봐봐.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부정적분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해. 그러면 fx. 이거죠. 얘를 부정적분을 하면 대문자 라지 fx 플러스 c가 될 건데, 다시 얘를 미분하면 다시 fx로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 와리가리 같은 거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미분을 하게 되면 적분상수가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아요. 마지막에 미분하면 적분상수가 안 남는데, 봐봐. 먼저 미분을 해. 미분을 먼저 하고, fx를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정적분을 때리면, 당연히 여기를 미분하게 되면 소문자 f'x가 나올 건데, 적분하면은 fx가 되는데,
적분상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자, 적분하고 미분하면 미분을 마지막에 하면 그냥 안에 거 쓰면 돼요. 근데 마지막에 적분하게 되면 적분상수 써야 돼. 그대로 나온 다음에 적분상수 써야 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다 배운 겁니다. 개념이 없어요.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게 뭐다? 부정적분에. 개념이 없으니까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 체크에 있잖아. 한번 구해볼래? 139페이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2가 나오려고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될까? 뭐를 미분해야지 2가 나올까?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른쪽 거를 미분하면 부정적분의 안쪽에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부정적분 경시 안 배웠으니까. 자, 그거 풀고 싶 이제 진도를 또 빨리 나가야 되니까 쌤으로 갑시다. 쌤 오늘은 어디 할 차례입니까? 쌤 연속까지 아직 못 갔죠? 우리 유형 그때 몇 번까지 했더라? 미정계수 결정하다가 끝났지? 1번 하다가 유형 몇 번 할 차례? 13번 할 차례 맞지? 유형 13번 페이지 19페이지 펴세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있죠? 프린트 나오고 있으면 따닥따닥 알려주시고요. 우리 수민이도. 그래서 나랑 이제 줄 풀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열심히 또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차 떠나자. 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내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지? 기억나시죠? 치환해서 다 뭐로 바꿔라? 그 반대로 바꾸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뭐 보자마자 헷갈리니까 좀 바꾸세요. 굳이 뭐 무한대로 바꾼 다음에 이제 AT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 T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꾸시면. 그래서 홀수차항들은 부호가 바뀌고 X의 홀수차항들은 부호가 바뀌고 짝수차항들은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로 되니까 안 바뀌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꼴이 되는 거죠? 무한대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 꼴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무한대로 바꾸고 나면. 그러면은 다현아 우리 뭐 해야 되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유리화하면 되죠? 유리화하면 아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겁니다. 이거 이제 부호 반대로 하면 AT 제곱에서 분자가 AT 제곱 더하기 BT에서 얘 제곱에서 빼죠? 마이너스 T 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분모는 얘 부호 반대인 거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얘가 이제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유리화 시켰어요. 분자 유리화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꼴로 바뀌냐면 이게 무슨 꼴로 바뀌냐면 무한대분의 이제 무한대꼴로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럼 최고차항이 분모랑 분자 최고차항이 같아야지 그 수렴하겠죠? 분모는 몇 차냐? 수민아 최고차항이 그럼 위에도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2차는 어떻게 돼야 되죠? 사라져야 되겠죠? 미안하지만 그래서 저 사라지면 A는 몇이 되면 되죠? A가 1이 되면은 얘가 없어지겠죠? 2차가
그렇죠? 이게 지금 a-1에 이게 분자를 대체 써보면 이렇게 되죠? a-1의 t의 제곱 플러스 bt니까 이게 2차가 사라져야 돼. 왜냐면 2차가 남으면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a는 몇이 될 수밖에 없다? 1이다. 그래서 분자는 뭐만 남는다? bt만 남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때 a는 1이니까 자 이제 봅시다. a는 1이니까 여기 최고차항은 루트 a인데 a가 1이니까 루트 1이에요. 여기 몇이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죠? 최고차항 개수 몇이죠? b죠? 요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 개수의 b니까 그래서 a, b를 곱하면 몇이다? a, b를 곱하면 몇이다?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맞아요? 자, 이 무한대분해서 무한대꼴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0분의 0꼴도 이제 좀 지겨우니까. 자, 유형 14번 넘어갈게요. 다 우리 식구들은 다 이런 꼴이고 이제 100번. 어우, 번호가 좋아요. 100번 번호 좋죠? 자, 이제 그럼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0분의 0꼴이 같이 나오는 센스를 발휘해 주죠. 자, 그러면은 따라란 따라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2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가 마이너스 1이다 나오면서 여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오고 여기 이제 0분의 0꼴 주인공이 다 나왔죠? 그죠? 그래도 0분의 0꼴이 좀 더 주연 중에서도 더 비중이 좀 높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보다도. 그럼 여기서 이제 준 거는 뭐냐? fx가 몇 차 다항식이라는 거에 준 거죠? 우리 다현아? 몇 차 다항식이죠? 2차 다항식이죠. 최고차항 개수는? 2죠? 1분의 2가 돼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차수를 준 거죠. 2x 제곱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올라가야 되죠? 0으로 가야 되죠. 그럼 F1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겠죠? 자, 이거 풀 때, 자, 봐봐. 이게 접근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면, 잘 보세요. 이게 최고차항이 2x 제곱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많이 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미지수가 이제 두 개가 잡히겠죠. 이렇게. 1차랑 상수가. 이렇게 풀면은 이게 F1이 0이잖아. 그럼 이게 대입해서 0 돼서 이제 미지수 하나 소거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귀찮단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합치냐면은 그냥 1일 때 0이라는 거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지 했습니다. x-1에 갖는 거지. 근데 이렇게 써요.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최고차항이 2잖아. 그럼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이게 훨씬 낫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냐면 봐봐. 어차피 이거 0분의 0꼴이면 뭐 해야 되죠? 나중에? 인수분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ax 더하기 b로 쓰면은 이것도 인수분해 해야 되고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귀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리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시간이 단축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ax 더하기 b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자동적으로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 이게 훨씬 낫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아까 ax 더하기 b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또 뭐 1h보다 0 된다. 그래서 b 날리고 또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f1이 0이라는 거는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다고. 2차식인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 넣어요. 내가 뭔 말인지 알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시간 아끼려면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x-1, x 플러스 1이고 위에가 2의 x-1, x-k니까 알아서 약분이 되겠죠. 이렇게. 인풀이. 그래서 이제 1 대입해요. 그러면 이게 2죠. 이렇게 없어진다. 1-k만 나와요. 이게 마이 돼요. 그러니까 k는 몇이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거죠. 여기다 k 2 집어넣으면 fx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구하는 게 뭐죠? f-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돼요.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2배
2배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6, 2, 12가 되는 거죠. 답은.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대체로 쓰는 게 아까 전에 AX 더하기 P로 쓰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풀 때 이렇게 풀라고요. 시간 단축해야 되고 괜히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너네 이제 가르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복잡한 데로 간단 말이야. 괜히 공부할 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얘는 심심할 때마다 나오니까 자, 몇 번 하나 풀어보자면 103번 하나 풀어보세요. 여기 문제들 다 중요해요. 103, 104, 105 다 중요합니다. 워낙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103번 한번 풀어보세요.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여기 뭐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104, 105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풀어줄 거긴 한데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우리가 조금 늦게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왜냐면 F1이 0이니까 이게 최고차항이 2이면서 2차식인데 F1이 0이니까 X-1로 가진 게 편하지 않다는 거야. 계산할 때 자체가 미지 쪽에 하나만 넣는 거죠. 이렇게 최고차항이 2니까 2차 방식이니까 어차피. 요거 연습 잘하세요. 여기 거의 출제 거의 돼요. 중간서 때 뭐 보게 될 것 같은데. 웬만하면 내는 쪽 문제입니다. 여기가 지금.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애매함이 있으면 안 돼.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랑 항상 나와요. 여기가 요 분자가 자, 분자가 fx 빼기 4x 제곱이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1차식 2ax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만 맞죠? 왜냐면 분모 분자가 x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되니까 무한대분 그래서 a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fx가 넘어가게 되면 4x 제곱 플러스 2ax 1차항을 모르니까 뭐 b라고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맞아 안 맞죠? 자,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F1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귀찮게 됐네. 여기가 A가 있어가지고 뭐 이것도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 풀고 싶을 때 조금 편하게 풀고 싶으면 얘를 그냥 이렇게 놔도 돼요. x-1으로 갔겠죠? 그래서 4에 x-1, 뭐 x-k 이렇게 놓고 너도 풀어도 됩니다. k값 구한 다음에 나중에 a, b 끄에서 대시면 상관없겠죠? 왜냐하면은 fx가 지금 이게 지금 2ax가 돼야지 최고차항비가 돼서 a가 나오겠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넣어도 돼요. 왜냐면 f1이 0이니까. 최고차항 2차식으로 나오죠, fx가. 그게 잘 안 보이냐? 그럼 이제 넣으시면은 약분되잖아. 그럼 뭐만 남아? 4배의 x가 1로 갔을 때 남는 게 x- 약분되는 거니까 4배의 x-k가 남는데 1 대입하면 4배의 1-k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1-k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k는 몇이 되냐면 2분의 3이 됩니다.
K가 2분의 3이. 그럼 이제 전개하면은 A, B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근데 A는 뭐,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여기까지 봅시다. 4배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에 4배 하면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10이에요.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뭐 A 값만 구하는 거니까. B 값은 뭐, 꺼져. 됐죠?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꼬아가지고 내면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못 푸는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뭐 104번 같은 문제. 재밌죠? 104번은 조금 쉬운데, 자, 104번 한번 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fx가 마이너스 1이고요.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분의 fx가 5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게 뭐냐? f1은 0이에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고 2도 f1도 0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fx는 아무리 나눠도 차수가 몇 차가 되는 거지? 우리 몇 차가 되냐? 우리 수민아. 응? 봐봐. f1이 0이고 f2가 0이니까 최소 x-1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x-2도 인수가 되니까 최소 2차 이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x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1과 x-를 인수로 가져야 돼. 그냥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 뒤에 뭐 쓰냐면 gx를 하나 쓸게요. 얘가 이제 몇 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gx가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몰라요. 차수 가져가는 거 gx라는 거구나. gx 안 쓸게. 겹치니까. 이걸 hx라고 할게요. 요 뒤에가 hx가 상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상수면 얘가 2차인 거야. 그럼 봐봐. 이제 대입할게요. 이제 대입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인수분해 되니까 첫 번째 거 집어넣으면 x-이 약분되면서 뭐만 남아? x-2에 hx가 남겠고 이게 마이너스인데 x가 1로 대입하잖아. 그럼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h1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더 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h1이 뭐가 나오냐? 여기서 h1이 몇이 나오냐면 첫 번째 h1이 몇이 나오냐면 1이 나와요. 첫 번째입니다. h1이 나와요. 됐죠? 첫 번째 거에 넣은 거예요. 두 번째 거에 넣을게요. 두 번째 거 보면 x-가 약분될 거잖아.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이 나오면 x 빼기 1 hx가 남겠고 이게 5입니다. 이 대입하면 h2가 5가 나와요. 두 번째 식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h1이 1이고 h2가 5니까 일단 얘는 상수함수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상수함수 있으면 둘이 어떻게 되죠?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죠? 맞아, 안 맞아? 안 같잖아. 상수로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최소 몇 차가 되는 것 같아? 두 개 나왔으니까. 1차. hx는 1차가 될 수 있는 거죠. 최소가 1차예요. 최소 구하는 거죠, 문제에서? 그래서 hx를 뭐라 놓고 풀면 되냐면 hx를 상수는 안 되니까 1차 ax 더하기 b로 놓고 얘를 넣어줘요. 연방하는 거예요. 두 개 나오고 이게 가장 낮은 차수입니다. 뭐 2차도 가능하긴 하지만 1차가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는 안 돼요. 두 개 같은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1차에다 넣고 대입하는 거예요. h1 1이니까 h1은 a 더하기 b는 1이 나오겠고요. h2는 2니까 h2는 2a 더하기 b니까 이게 5인 거예요. 연방대를 빼면은 마이너스 a는 마하니까 a는 4 b는 마하. 그래서 hx가 이렇게 나와요. 4x 빼기 3이 나와요. 그래서 fx가 나온 거예요. 제일 낮은 차수가.
이게 gx입니다. 이 가장 낮은 차수가 이게 gx예요. x-1, x-2, 그 다음에 hx가 4x 빼기 3. 이게 바로 가장 낮은 차수고 이게 gx라고 한다. 이 fx를 우리가 gx라고 해요. G3을 구하라고 했죠? 3을 대입하면 3 빼기는 2, 3 빼기 2는 1. 4, 3, 12에서 3 빼면 9. 답은 1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hx 넣었는데, hx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같은 값이 아니라 상수는 안 된다. 1차가 가장 낮은 차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같은 값이 나왔으면 함수로 넣을 수도 있게 돼요. 그럼 2차가 가능도 한데, 지금 3차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기 같은 값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조금 변형인데 엄청 쉽지는 않죠? 그래도 뭐 연습하다 보면 할 수는 있겠죠? 다양한? 그죠? 이런 문제들이 항상 출제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좋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105번 더 같이 할게요. 이 다음식 fx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마3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3분의 fx 빼기 x제곱이 4가 만족하는 gx가 fx 빼기 f-3입니다. 리미트 x가 문제가 조금 어렵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수민아 뭔 소리인지 알겠니? 시골에 딴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식 fx, 그러니까 다항 함수야. fx가 다항 함수라는 거 줬고요. 이런 조건들이 줬어요. 일단은 이게 0분의 0꼴인 건 확실하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f-3에다가 마3을 또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잖아. 마이너스 9는 0이 돼야 되니까 f-3은 9다라는 게 첫 번째 나오겠죠? 그죠? 첫 번째 f-3은 9다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잘 보세요. gx를 뭐라고 씹으러 쌌나 했더니 fx 빼기 f-3이래요. f-3이 몇이었냐? 방금 구했는데 수민아 9잖아. 그러니까 gx는 fx 빼기 뭐라는 거야? 9라는 얘기야. 결론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f만 알아요. 사실 누구만 안다고요? f만 아니까 일단 gx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냐? gx는 꺼져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닌가요? 아니? 여기서 웬만하면 gx를 없애주는 게 좋아요. g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게 좋은 거야? fx 빼기 9를 넣는 게 좋겠죠? 아니야, 수민아? 모르는 놈들은 없애는 게 상책 아닙니까? 아니야? 다 남겨? I love you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요게 뭐를 구하는 거냐? 결론은 리미트 x가 마3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하시고 밑에를요. 위에는 fx하고 fx 빼기 9를 곱한 거로 되어 있다. 이걸 구하라는 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아주 쉽지가 않아. 오 마이 갓. 짜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자자잔. 자, 수민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네가 어때? 수민아? 어떻게 해? 망했어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저걸 이용해야 되거든?
이게 결론은 누가 0으로 가냐. 여기서 0으로 가는 놈들을 잘 보세요. 자, 0으로 가는 놈들이 이제 범인인데 얘가 범인이에요. 0으로 가는 놈들. 그러니까 마함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가고요. 얘도 마함으로 가면 이게 9이기 때문에 이게 0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0으로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 x 빼기 3이라 fx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0으로 가는 놈들이 어차피 사라져야 되거든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한 거예요. 0으로 가는 놈들. 0분의 0꼴이가 중요해요. 얘네는 어떻게 대입하면 끝나요. 사실 여기는 대입해버리면 이게 몇 대죠? 마이너스 6이고 얘는 뭐 되는 거야? 9 되는 거야? 어차피 사라져요. 어차피 마이너스 6분의 9예요. 그냥 나머지는. 됐죠? 0으로 가는 놈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놈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봐. 이 fx 빼기 9가 있잖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수민아, 보여요? 보여요? 사실 얘랑 똑같은 놈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봐봐. 이게 마이너스 9로 가면 얘가 몇으로 가죠? fx 빼기 9로 가죠. 여기다 마함을 대입하면은 이게 몇이 되는 거야? 9잖아. 마함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마함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fx 빼기 9랑 똑같아요. 얘랑 다시 똑같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말씀인 거야? 4가 되는 거예요. 사실 2분이 4가 돼요. 슬픈 얘기지만. 뭐 조금 복잡하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복잡하게 쓰면, 여기서 이제 fx를 날려서 써볼게요. 자, 잘 봐. 이게 gx로 편하게 날 수도 있겠다. 자, 보기 좀 편하게 쓸게요. 여기서 이게 fx 빼기 9였잖아.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gx라는 거는, fx는 뭐로 쓸 수 있냐면, 여기서 fx라는 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라는 거는, 넘어가면 gx 플러스 9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다 gx로 만들어도 되긴 하겠다. 그럼 fx에 gx 플러스 9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수민아? gx 플러스 9를 넣어도 풀어도 되는데 사실 이거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이거 좀 보기 편하게 쓸게요. fx를 보면 여러분 좀 모르게 그러니까 여기 다 fx 대신에 gx 집어넣을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gx 플러스 9 마이너스 x제곱이고 x 플러스 3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집어넣어요.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gx가 fx 빼기 마이너스 3이니 fx 빼기 9니까 자 요거를 반대로 넣을게요. fx 대신에 gx 플러스 9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보이냐? 이게 보는 게 애들 어려워하니까 그거를 gx 플러스 9로 일단 집어넣으면은 gx 플러스 9에다가 gx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 부분 말고 자 이제 마삼에서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잘 보세요. 마삼을 대입하면 g 마삼을 대입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0이에요. 그래서 g 어디가 0으로 가는 놈이냐면 결론은 요쪽이 0으로 가는 거예요. g 마삼은 0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게 수렴하는 것끼리 이렇게 잘 써야 되거든요. x 플러스 3분의 gx 먼저 써줄게요. 이렇게.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gx 플러스 9를 따로 쓸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 어차피 계산이 끝났어요. 자, 계산해볼게요. 마3을 대입하면 얘가 마6이 되겠고요. 여기 마3을 대입하면 0이니까 9예요. 그럼 요게 문제잖아. x 플러스 3분의 gx는 무엇이냐라는 문제인데
문제죠. 자, 이게 수렴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써볼게요. 요거 나눌게요. 리미트 x가 마3으로 갔을 때, x 플러스 3분의 gx를 쓰시고요. 요 뒤에 마이너스로 묶으면요, x 플러스 3분의 뭐가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결론은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x 플러스 3이 없어지고, x 마이너스 3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을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는 마3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마6이 나오면서 플러스 6이 되니까 이게 플러스 6이 돼요. 이게 4예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마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2가 나옵니다. 얘가 마2예요. 곱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마2 곱하기 마6분의 9가 돼서 약분되고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잡하죠, 문제가. 지금 수렴하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fx가 가항함수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복잡하니까 이렇게 풀면은 이제 상당히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상당히 어려워져요. 자, 그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쉽냐? 자, 잘 보세요. 이제 요 풀이 방법으로 풀면요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정석적인 방법을 풀어주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얘는 어려웠는데 이거 이렇게 안 풀게요. 보통은 이제 이게 소수령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약간 편법을 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푸냐? 자, 봐봐. 이게 gx가 fx 빼기 이제 군건 나왔죠.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리미트 x가 마3으로 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fx 곱하기 gx를 구하라고 했을 때 자, 잘 봐, 잘 봐. 여기서 그냥 로피탈 정리 이용하면 제일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아까 되게 어려웠는데 자 봐봐. 이게 f 마3은 9가 나온 거는 이게 어차피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니까 f 마3은 이제 9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좀 어려울 게 없을 거야. 얘를 이제 미분을 때려. 0분의 0분이니까 위아래를 미분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밑에가 1이 되겠고요. 위에가 f'x 빼기 2x가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위에를 이제 미분한 거야. 그냥 로피탈 정리 쓰려고. 편법을 좀 알려주는 거야. 이게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편법을 좀 쓰는데, 우리가. 아깝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상당히 복잡했죠? 그 수렴하는 꼴로 만들어주려고 이게 식을 많이 바꿔야 돼.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 거 할 때 얘들이 이제,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이 얘기 내가 많이 한단 말이야, 나한테. 이거 로피탈 정리 쓰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마3을 대입하잖아? 그럼 이렇게 돼요. f 프라임 마3에다가, 여기 마3 대입하면 플러스 6이죠? 이게 4인 거야. 근데 f 프라임 마3은 몇이냐? 마이너스 2인 거죠.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그 다음에 이제 G3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F-3을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G-3은 뭐가 나오냐면, G-3은요, F-3 빼기 9니까, F-9니까 이게 0이에요. G-3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요 식을 미분하잖아요? 왜 미분하는지 알려줄게요. 요 식을 미분하면, G'X랑 뭐랑 같냐면, F'X가 같아요. F'-3이 마이너스 2면, G'-3도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기가 됐어요? 자,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이 짓을 했냐? 왜 이 짓을 했냐? 잘 보세요. 이게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왜 0분의 0꼴이냐? 분모도 0으로 가고 G-3이 0이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거든요. 0분의 0꼴이니까 얘를 또 뭐 쓸 수 있는 거야? 로피탈의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그냥 미분해요. 미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이제 분모를 x로 미분하면 2x가 나와요. 분자는 곱의 미분법이에요. 분자는 뭐의 미분법이라고요? 곱의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한 다음에 뒤에 거 써주시고요. 더하기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해 이렇게 써주세요. 그다음에 마3을 대입하는 거예요. 마3을 대입하면 분모가 마6이 나오겠고요. f 프라임 마3, g 마3 더하기 f 마3, g 프라임 마3이 나오는데 여기서 g 마3이 0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사라져요.
그럼 얘가 구하면 되는데 f 마삼은요 구해놨어요. f 마삼은 몇이죠? 9예요. 이게 9가 나오겠고요. g 프라임 마삼은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구해놨다는 거예요. 어차피 얘 0이니까 그냥 없앴어요. 그럼 계산으로 끝나요. 이게 롭트 정리 쓰면.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8이 나와가지고요. 9이 18이니까 약분되니까 3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롭탈 정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롭탈 정리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수렴하는 거를 이렇게 변형을 안 시켜도 돼. 생각보다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다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수렴하는 거를 이렇게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우니까, 이런 그 롭탈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음 식이면 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이게 편법을 좀 써요. 수민아, 이 편법 어렵나 이거? 이건 쉽죠? 그래서 이거를 은근히 써. 아,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혹시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어려운 게 나왔어. 근데 이제 정석적인 방법 풀다 보니까 선생님이 식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뭐를 쓰라보라는 거야? 뭘 써보라는 거야? 롭세정 써보라는 거지. 은근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면 답이잖아. 아니, 롭세정 써서 풀었다고 해서 뭐 강점이 있다든지 뭐 객관식에서 뭐 튀었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긴 알아둬야 돼. 그래서 야, 유형 15번. 시간이 어떻게 됐네요. 106번은 그 뭐냐? 극한값을 직접적으로 못 구할 때 샌드위치 정리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어떤 데서 구한다고요? 샌드위치 정리 통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3하고 요 fx를 몰라.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극한값을 못 구해. 그때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봤더니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건 뭐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x제곱분의 1 더하기 fx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운데를 이 모양을 만들어줘. 여기 세제곱 때리면 이렇게 돼요. 2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요것도 fx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맞아. 그죠? 세제곱이 되면. 자,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니까 양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할게요. 음수일 때는 또 막 부동 바뀌고 막 땡쇼해야 된다. 어차피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양수로 보낼 거니까. 그냥 양수. 음수 때도 하면 또 복잡해져요.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니까 양수로 보낼 거야. 어차피 양수니까. 음수 쪽은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뭐로 나누는 거죠? x제곱 플러스로 나눠요. 얘를.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극한값을 보여내는데 얘를 아는 거야. 극한에 붙이게 되면 이제 등호가 들어와요. 등호가 생기는 거죠. 극한에 붙이면. 정말로 판타스틱하게 양쪽의 극한값이 어떻게 됐냐, 수민아? 양쪽의 극한값이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죠. 그러니까 얘를 직접적으로 못 구하지만 중간에 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8로 가겠죠? 최고차항이 3차만 보면 되니까 얘 8로 가요. 얘도 이제 8로 갈 건데 무한대로 거리니까. 그럼 얘도 직접적으로 못 구했겠지만 중간에 꼈으니까 얘도 극한값이 어디로 가야 된다? 8로 가. 이게 샌드위치 정리.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모양만 맞춰주면요, 이 양쪽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도록 문제를 줘요. 야, 양쪽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봐, 다현아, 여기가 같은 값 수렴 안 했어. 뭐 8하고 10이야. 그럼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런 거는 줄 리가 없다는 거죠. 샌드위치 정리는 사실 뭐 너무 뻔하기 때문에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쉬우니까. 아니, 너무 쉽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110번만 하고 끝낼게요, 오늘. 다음 시간에 여기 상문제 몇 개만 풀고 화요일날 넘어갈게요, 연속으로. 학교에서 좀 연속 들어갔냐? 벌써 들어가진 않았나? 이번 주에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여기는 뭐 지금 미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 계약한 지 한참 됐어요, 지금. 벌써 한 달이 거의 돼가고 있네요. 4주 차에 접어들고 있나, 이제. 그래서 여기는 좀 오래됐어요. 1주 차죠 지금. 여기 지금 4주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미친에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서 어려운 거는 딱 세 부분이라고 보거든 선생님이.
세 부분. 첫 번째 뭐냐? 합성함수의 극한. 그게 첫 번째 이제 고난이야. 합성함수 극한이 잘 이해했냐? 못 이해했냐? 함수 바뀌었을 때. 두 번째가 아까 미정계수 결정에서 꼬아놨을 때. 방금 막 상문제 풀어줬잖아. 막 그런 거 어려워해요. 세 번째가 뭐다? 극한의 활용이야. 도형의 방정식을 같이 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각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을 알고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극한 문제에서 1단원에서 어려운 거 문제 출제되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합성함수 극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계속 풀었던 미정계수 결정에서 변형 심하게 일어난 거, 마지막으로 극한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가 1단원의 극한에서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여기서 뭘 어렵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제 여러분 학교 설문일과 어떤 유착관계도 없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나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사실은. 안면도 없다.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3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pq분의 aq를 결론은 뭐에 대한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 당연히 뭐에 대한 문자로 표현해야 되느냐? x를 3의 우극한으로 보냈으니까 x의 문자로 표현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pq하고 aq라는 성분의 길이를 x로 표현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극한각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각 계산을 여러분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좌표, 이런 성분들을 x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단원이 아닌 거야. 어느 단원인 거죠? 고1 때 단원인 거죠. 그래서 극한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요. 도형의 방정식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짜증나는 부분이죠. 에이, 극한 모르는 거 없는데, 선생님 좀. 왜 안 풀리죠? 1학년 부분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누가 결정하냐?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이 너무 어렵게 나왔어. 또 어려운 거야. 근데 도형의 방정식이 좀 쉬워. 내가 공부를 뭐 도형의 방정식 열심히 안 했지만 충분히 풀만한 문제야. 그럼 쉬운 문제인 거야. 근데 뭐 쉬운 게 나올지 어려운 게 나올지 난 모르죠. 어려운 게 나오면 뭐 그날의 운명인 거죠. 못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쉬운 게 나왔을 때는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버리면 안 된다. 뭐 어려운 거는요 끝도 없어요. 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래프에 들었죠. 무리함수밖에 나와요. 각분사 무리함수. 그죠?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P가 여기 위에 점이에요. P가 X, Y.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꺼입으면 H가 되겠고요. 이때 3,2가 있어요. 3,2가 있는데 얘가 3,2예요. 무리함수 위에 있는데 이때 연결하면 수선의 발을 연결하면 이게 Q다. 그럼 Q좌표는 누가 보더라도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죠? X, 2가 되겠죠? 이게 뭐 Y랑 똑같겠죠? 맞으니까. 누가 봐도 X,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X는 3보다 크대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그럼 PQ부터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PQ는 당연하겠지만 Y가 지금 루트 2x-2잖아. 여기 다 줘줬지만 루트 2x-2니까 이 PQ 길이는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죠. Y좌표. PQ 길이는 루트 2x 빼기 2에서 뭐를 빼면 된다? 밑에 y좌표가 2니까 1을 빼면 되겠죠. 이게 PQ 길이겠죠. 위아래 길이니까 y좌표 길이를 빼면 되겠죠. 뭐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AQ 길이는 뭐가 나오겠냐? AQ 길이는 수민아? 좌우 길이니까 x좌표 길이 빼면 되겠죠? 그럼 x 빼기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뭐 이건 쉬운 문제예요. 잘 보셔야겠지만 자, 요런 문제는 쉬운 문제인 거야. 왜냐? 구하기 쉽잖아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틀린 문제 있죠? 이게 막 어렵게 내서 이거를 막 구하기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건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고2 과정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어렵게 낸 거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늦게 계산만 하면 끝나요. 계산하면 우리가 아는 계산이 나오겠죠. 수렴해야 되니까 뭐 0분의 0꼴이 나온다든지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온다든지 뭐가 나오겠지 뭐. 배운 게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못 풀리죠, 그러면. 이제 누가 보더라도 2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x 빼기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0분의 0꼴이에요. 이거 뭐를 꼴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시키면 되겠죠? 그치?
뭐 여기까지 구했는데 못 구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당연히 말이 되냐? 여기까지 구했는데 못 구하면. 그죠? 여기까지 구하는 게 이 활용의 정점인 거예요. 이거를 구하기만 하면 이제 쉬운 문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구하면 쉬운 거예요. 계산은 뻔한 거니까. 유리화 시켜요. 뭐 얘 곱하기 되네. 루트 2x 빼기 2 더하기 1을 분모 분자를 이렇게 곱해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모가 2x 빼기 2에서 2의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2x 빼기 6이 돼서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 나왔다, 분모가. 분모가 이렇게 나와요. 약분대로 나오죠. 0 꺼지라고 나와. 그래서 x 마이너스 3이 약분되죠. 대입하면 되겠죠? 뭐 유리하는 이유가 0으로 가는 거 약분대입으로 시키고 유리하는 거니까. 그러면 답은 분모는 2예요. 3으로 보내면, 얘 3으로 보내면은 2 더하기 2니까 4가 되니까 답은 뭐가 나옵니까? 2가 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여기까지 숙제국 113번, 114번은 좀 풀어줄게요. 그냥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연속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 날.